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 굉장히 좀 바쁘죠. 원팀이다 뭐다 계속 강조하면서 선대위까지 일단 꾸린 상태인데,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내부에서는 진통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낙연 후보가 눈을 감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묵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죠. 한참 그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다른 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로 박수를 칩니다. 눈 감고 사실상 자고 있는 거죠. 특히나 저 장면이 웃겼던 게 뭐냐면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자, 보이십니까? 저렇게 지금 이낙연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 눈을 감고 사실상 자고 있던 겁니다. 그 심정 제가 이해합니다. 영상으로 보면서도 제가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재명의 쓸데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어떤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의 1번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바로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재명 본인 스스로 아닙니까? 부동산 불로소득, 그냥 불로소득도 아니고 불법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을 지금 발생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던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이 국가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국민들의 세금을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사람들이니까 저거는 놀라운 게 아닙니다.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뒷부분에 이재명이 꺼낸 인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저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지금 얘기한 겁니까? 이재명이 얘기한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공직개혁의 부진으로 정책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다르게 오르는 집값이 결혼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난 뒤에 이재명이 꺼낸 얘기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정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상 이미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 대통령이죠. 이재명이 지금 대놓고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 국민지원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당초 그리고 여당에게 재난지원금을 통과시켜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웃긴 일입니다. 재난지원금 여당 혼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일단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정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이거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선 홍남기 경기부총리의 입장부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홍남기는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반대 의사를 밝혀왔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홍남기가 로마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단 해당 입장에 대해서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은 재난지원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막 뒤진다 그래서 돈이 나오냐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닙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한 말을 보면은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저 발언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겠습니까?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에요. 야당 쪽에서는 최근에 대장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재명이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비판했고, 바로 직후에 김부겸이 저런 식의 발언한다. 당연히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죠. 이재명
이재명과 청와대 둘 사이의 갈등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미 정부는 일전에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김부겸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라.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김부겸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라.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원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로 이재명을 인정해줬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의 핵심 키맨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인데요. 이미 검찰은 네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워낙에 여론이 안 좋고 바로 즉각적인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현재는 검찰이 한 발 내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은 계속해가지고 대장동 개발을 이재명을 제외시키고 4명의 문제로 국한시키려고 하는데 네 사람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을 배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애당초 대장동 개발 사건이 지금까지 수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정약 회계사의 배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현재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김만배 또한 언제가 됐든지 간에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최근까지도 김만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가 자기라는 거죠. 분명히 녹취록에는 절반이 그분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렇게 지금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민용의 자술서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의 재판거래 의혹 또한 마찬가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김만배인데 적어도 김만배만큼은 지금까지 이재명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리 김만배가 충성을 다하려고 할지라도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측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재명의 지침을 따른 것뿐이다. 이재명의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배임이라면 이재명도 배임이다. 이 뜻인 거죠. 논란이 커지고 나니까 김만배 측에서 부랴부랴 다음과 같이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뭐라는 겁니까? 언론이 곡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임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냐라고 재차 질문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했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에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겉으로 봤을 때 김만배는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행정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계속해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김만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눈에 띄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재명의 행정 조치를 따라했을 뿐이다. 이거밖에 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론이 우리의 말을 곡해한 것이다. 그렇게 항변하면서도 계속해가지고 재차 김만배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저 이재명의 행정 조치를 따랐을 뿐이다. 이겁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김만배의 말은 혼자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를 배임죄로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면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네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남욱이 됐건 정약이 됐건 김만배가 됐건 유동규가 됐건 하나같이 정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신의가 있을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